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었죠. 이제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제 단원이긴 한데요. 명제의 증명,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 교재 이제 7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서에 명제의 증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증명이라는 단원에서 몇 가지 용어를 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정의와 정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정의, 정리, 증명. 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일단 용어의 뜻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요 단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특히 이번 시간에는 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선생님이 사실은요 우리나라 수학이 일본 수학에서 많이 이제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일본 수학마저도 사실은 중국의 수학, 그래서 한자로 번역된 수학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학의 용어들을 보면 사실 한자어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한자어 뜻이 번역이 또 우리나라랑 맞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사실 한자 번역도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정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저기 바를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뜻 의자를 오를 의자를 쓰고 있는데요. 바를 정 오를 의. 그래서 뭐 이렇게 한자로는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definition, 이게 상당히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뭔가 정의한다, 뭔가 이게 약속을 한다, 정한다 이런 것 쓸 때 definition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다라고 하는 건 definition이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수학에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뭐 삼각형, 원, 뭐 함수, 뭐 집합, 뭐 방정식, 너무나 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거든요. 물건을 개수를 셀 때 이걸 우리 하나라고 하자, 이거를 뭐 17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죠. 하나, 둘 이렇게 뭔가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게 새로운 거를 약속을 합시다. 우리끼리 이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거죠. 창규쌤 이름을 아마 선생님이 아버님인지 할아버님이 아마 할아버지가 지셨다고 들었는데 얘 이름을 이창주라 하자. 이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창주입니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건 이창주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정의다, 어떤 약속이다, 뭐 이런 데피니션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런 정의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theorem이다 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이론. 어떤 수학자가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이론인 거죠. 누군가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된단다, 뭐 이런 거.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네? 그래요? 삼각형이라는 걸 누가 정의를 했어요. 삼각형을 정의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삼각형의 각이 뭐 이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해요. 또 그래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이더라 라고 누가 찾아냈어. 우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전에 누군가 찾아냈어요. 그래, 이런 하나 이론, 이런 걸 우린 정리다, theorem이다, 이걸 정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공부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합과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요즘 뭐 피타고라스가 꼭 했다라보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증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린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죠. 이건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우리나라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는, 수학은 모르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 그게 어떤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우리는 theorem이다. 지금 뭐 우리가 사실 우리 고등학교 수학하고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수학 공부했어요, 창규쌤하고 수학 공부했으면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가자고. 그 다음에 증명, 이건 많이 좀 봤죠. 증명, 우리가 뭘 증명을 한다. 뭐냐면 어떤 이론이 있어. 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진짜 그렇게 돼? 증명해봐, 이거죠. 그죠? 확인해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프로프라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의,
정리, 증명 이 세 가지. 그래서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정리를 만들어내고 이 정리를 또 우린 증명을 해줘야 되고 그런가 하면 이 정리들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증명하는 데 써먹기도 해요. 어떤 거를 증명할 때 이제 이전에 발표됐던 정리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거를 어떤 학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은 논문이라는 걸 쓰죠. 물론 대학교 졸업할 때도 쓰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발표해요. 이 논문이 어쩌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이론이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이론, 그러니까 앞에 여러 논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 이래서 우리나라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학문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 이론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증명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학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정의, 정리, 증명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정의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정삼각형은 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누군가 약속을 했겠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래서 정삼각형인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 하자 약속. 이건 정의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래? 알았어. 근데 그다음에 누가 보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각이 세 개가 같거든요 라고 이런 거를 찾아냈어. 그건 정리예죠. 그죠? 이 정의에 의해서 삼각형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이 세 개가 같아요. 와, 그러니? 그 다음에 증명을 통해서 이게 된다는 걸 보이고 이런 거 이제 것들은 정의를 통해서 또 정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정의 중에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거라서 미리 얘기를 해요. 유리수. 자, 그러면 유리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 중학교 때 유리수 공부했잖아요. 유리수의 정의는 뭔지 알아요? 유리수를 공부하려면 정수를 미리 알고 있죠. 정수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유리수. 유리수는 이렇게 해요. 두 정수 mn에 대하여 m분의 n의 꼴로 나타내어진 수. 단 m은 0이 아니고 얘네들은 정수라는 거예요. 즉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내어진 수를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뭐뭐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수 그러면 정수분의 정수꼴 분모 0이 물론 아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하는 거니까 수학에 나왔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것,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린 정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직각삼각형이다라고 한다면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삼각형. 삼각형이 먼저 정의되어 있을 거고 직각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고 내각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직각삼각형을 또 정의할 수 있어요.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의가 여러 개들을 있어야 또 새로운 정의를 할 때 유리하겠죠. 자, 복소수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복소수는 두 실수 A에 대하여 실수라는 것도 정의가 있겠죠. A에 대하여 A 플러스 BI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 여기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든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하자, 뭐뭐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함수는 뭐뭐를 함수라 하자, 뭐 이렇게 직선 이런 걸 직선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들을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정리는 어떤 성질을 요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얘를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기도 해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것을 증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용할 때 어떤 정리들을 여기에 써먹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정리 자체가 뭔가 이론이고 그 이론을 누군가가 또 증명해내고 뭐 이런 서로 이제 뭐 필요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정리라고 할 수 있네요. 이론이죠. 자,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죠.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크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라는 걸 어떤 수학자가 그러고 발표한 거예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시어렘이라고 하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꼭 다
대학에서는요 가면 또 시어리얼 말고 또 옆에 부수적으로 이거에 딸린 어떤 것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f 알파이다. 뭐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 우리는 이거 우리 나머지 정리 기억나요? 나머지 정리라고 이름 붙였었잖아요. 그런 정리들, 이런 것들을 어떤 분도 뭐 부등식 같은 건 성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은 정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사실 이 단원이 증명 단원입니다. 증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그러니까 어떤 정리가 있겠죠. 어떤 정리 뭐뭐이다라고. 이걸 정리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문장이니까 명제다. 명제인데 이 정리가 뭐 참인 거니까 우리가 수학에 써먹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참인 명제에 대해서 그 명제가 참이라면 이거를 증명해봐라. 너 맞냐?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증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증명법, 하나는 간접 증명법. 직접 증명법은 그냥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쭉쭉쭉쭉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 강의는요,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아주 편하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간. 오케이? 근데 잘 듣긴 들어야 돼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정리가 있으면 증명하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정리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선분이 하나 있어요. 선분 AB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에 수직이등분선이 있다고 쳐요. 수직이등분선. 여기 쫙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어떤 수학자가 이런 걸 찾아냈어요. 선분 AB를 수직이등분한 선이 있다. 이걸 수직이등분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러면 L 위에 있는 모든 점, 그러니까 어떤 점이든지 모든 점은 임의의 점은 점을 하나 P라고 하면 이 P는 무조건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B까지의 거리가 얘네 둘이 같다라는 이론을 세상에 공표했어요. 그래요? 와, 우리가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도 처음에 발견한 사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론이라고 이걸 이런 정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 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로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온 수학들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는데 이렇게 증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자, 얘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 그랬지.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를 보면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직각이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얘도 90도일 것이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웠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뭐 여기를 M이라고 놓으면 PAM과 PBM 이렇게 있을 때 잘 보세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또 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이건 이제 얘가 같다는 걸 보일 거지. 요거 이제 살필 거잖아. 얘가 공통이죠. 공통으로.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각이 또 90도로 같아요. 그럼 두 삼각형이 두 변과 대응하는 두 변과 사이각이 같으면 이 두 삼각형은 뭐예요?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나머지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이다. 이거 이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 같다라는. 그냥 순서대로 쭉 수직이등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다음 얘는 공통이잖아요. 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잖아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어느새 끝났네. 이렇게 돼. 이걸 우리 직접 증명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명제를 그냥 설명하기는 그래가지고 다른 명제를 증명을 해요. 어떤 명제냐? 대표적인 게 이 명제가 만약에 P이면 Q이다 꼴로 되어 있는 명제다 라고 하면, 우리 이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또 참인 게 뭐 있었지?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이라면 얘도 반드시 참이잖아요. 반대로 얘가 참이라면 얘가 참이잖아요. 이걸 그냥 증명하기 힘들 때 우리는 이 명제에 뭐라 그래죠? 이거를 짠, 대우라 그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대우를 이용해서 얘가 참이거든 하고 증명을 하면 얘가 참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다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 쌤이랑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명보다는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다루는 건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또 하나 좀 이따가 나올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법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 좀 우리 편하게 가자 그랬으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수학자 네이피어라고 하는 수학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 뭐 진짜 그 시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글로만 내려져 왔는지. 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이 대우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기 집에 하인 중에 도둑이 있는 거야. 하인이 많이 있었는데 도둑이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하인들을 저녁에 다 불러 모았어요. 밤에 닭장 앞에. 그래갖고 하인들한테 우리 집에 아주 영험한 수탉이 하나 있어. 응? 내가 이번에 그 수탉을 어디서 데려왔는데 지금 닭장 안에 넣어놨거든. 그 수탉은 기본적으로 뭐 털도 까맣고 막 이렇게 한데 착한 사람들은 그 수탉을 만져도 아무렇지 않은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수탉을 맞으면 손에 껌정이 묻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 머리 흑채 같은 게 묻어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오늘은 흑채 안 발랐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이 하인들을 전부 다 한 명씩 어두운 그 닭장에 집어넣어서 그 수탉을 한 번씩 만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그거 다 만지고 나왔어요. 다 보니까 근데 도둑질한 사람만 시커먼 게 묻어있다 그랬는데 아니 전부 다 묻어있고 한 명만 안 묻어있는 거예요. 눈치챘죠. 뭐예요? 도둑질한 사람은 진짜 자기가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묻을까 봐 그 수탉을 안 건드렸죠. 그리고 자기는 손이 깨끗한 거예요. 네이피어는 알았던 거죠. 도둑질한 사람은 수탉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자기 믿은 거예요. 이 명제를. 도둑질한 사람은 수탉을 만지지 않을 것이다. 대우가 뭐예요? 그러니까 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손이 하얘할 것이다. 그죠? 깨끗할 것이다. 반대로 손이 깨끗했다면 넌 도둑질했다 이거죠. 그죠? 이게 대우죠. 그래서 대우로 범인을 잡은 거죠. 손이 깨끗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다면 범인이라면 손이 깨끗할 거다라는 명제를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인한 거죠. 손이 깨끗한 사람을 너는 원래 도둑질을 안 했다. 도둑질한 사람은 손이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한 사람은 이게 시커멀 것이다. 그죠? 도둑질을 안 했다면. 그래서 시커멓지 않은 하얀 사람이니까 얘는 도둑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우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이게 더 와. 난 이거보다 여러분들 엄마들이 믿고 싶지 않은 명제 뭐야? 어머니들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 명제를 믿고 싶어 해요. 참이 명제라고 나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를 참이라고 믿고 계셔. 그리고서 뭘 봐? 성적표를 보지. 성적이 안 좋네. 너 이놈아 공부 안 했지? 이러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 성적이 안 좋아. 너는 그러니 공부 안 했을 거야 라고. 그지? 그래서 얘가 참인 걸 믿는 거죠. 성적이 안 좋아. 넌 공부 안 했다 라고. 얘가 참이라면 이것의 대우도 참일 것이다. 성적이 안 좋으면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걸 믿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부정을 해서 P이면 낮Q 결과를 부정했더니 이 가정도 부정이 되더라.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좀 이따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우는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대우 낫Q이면 낫P가 참임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대우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개의 자연수 mn이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뭐뭐에 대하여 하겠다는. m과 n은 자연수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자는 거. 그러니까 mn은 자연수입니다.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으면 일반적으로 미지수는 실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mn은 자연수다. 그리고 이거 상태에서 이걸 우리는 또 수학적으로 대전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큰 전제 요 안에서만 합시다. mn이 자연수라는 전제에서 명제를 쓰는 거야. mn을 곱했더니 자연수를 두 개를 곱하면
m 또는 n은 짝수이다. 곱해서 짝수이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하나는 짝수이다. 이거를 증명하여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명제를 증명하기가 그냥 증명하기 어려우면 대우를 증명하는 거죠. 즉 얘가 P이고 Q라고 한다면 not Q를 찾는 거지. 그럼 not Q는 뭐야? not Q. M 또는 N이 짝수이다.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는 짝수가 아니면 자동으로 홀수죠.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되는데 홀수라고 해도 돼요. 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제를. 자, 그러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 이거 부정할래요? 어때요? 이거 이거로 바꾸죠? M과 N은 홀수이다. 그랬을 때 not P, not P는 뭐야? Mn은 짝수이다. Mn은 홀수이다. 이거일 때 이거를 증명하면 not Q일 때 not P에다가 증명하면 P이면 Q에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M을 홀수면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어. 2A-1 N을 2B-1 여기에서 A, B는 자연수. 홀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수의 2배에서 1을 빼는 거. 물론 2A 플러스 1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3, 5, 7거나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면 A, B가 모든 자연수일 때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1, 3, 5, 7, 9 쭉. 그러니까 A, B에 따라서 어떤 의미의 자연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둘이 똑같지는 않아야 되니까 A하고 B를 다른 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MN을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N을 이거, N을 이거라 하자. 이렇게 하고. MN은 그럼 MN은 2A-1 곱하기 2B-1이죠.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4AB-2A-2B-1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얘는 2로 묶어내면요. 2AB 이거 2A 2로 묶어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자, 여기도 홀짝수의 모양을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빼기 1이 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줌으로써 얘가 뭐냐? 자, 우리 물론 이명제도 증명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자연수끼리 빼면 뭐 뺄 때 음수되는 거 빼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연수 이상이니까 얘네들은 빼도 얘가 더 커 2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자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A, B가 둘 다 1이어도 플러스 1이 있어서 얘가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은 얘는 뭐가 돼? 홀수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홀수 집합에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조건제시법을 정확히 써야 돼요. 홀수 집합의 원소가 된다. 그래서 한글로 쓰면 이때 Mn은 홀수이다. 그러므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대우라 그래요. 그래서 명제를 그냥 P이면 Q이다를 보이지 않고 그 명제에 대우 명제를 증명해 줌으로써 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귀류법. 드디어 나오셨네요. 귀류법. 선생님이요. 귀류법은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돼. 이게 예전에 한참 전에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어요. 수학에서 있었던 증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귀류법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교육과정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육과정에 맞춰서 책을 집필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수학에서 집필할 땐 교과서도 나오기 전부터 집필을 합니다. 근데 귀류법이라는 게 새로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얘가 무엇일까? 예전에 했으면 알고도 있었고 공부도 했었지만 사실 명확하게 자신 있게 귀류법이 이거다라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선생님이 집필하면서 아마 선생님이 교재 집필에서 가장 어려웠던 난관 기억이 바로 이 귀류법이었던 것 같아요. 나 귀류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 근데 진짜 오랜 동안 고민하고 많은 전공서적 뒤지고 또 학문하시는 또 박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규律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규律법이다라고 하면 명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명제가 있음. 우리 명제를 일반적으로 우리 명제 이름을 P라고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규律법의 일반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가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죠. 이 명제는 기본적으로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명제가 기본적으로 참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참임을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not P는 어떻게 되죠? not P는 얘는 무조건 거짓이죠. 그죠? 우리 명제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명제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거짓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거짓이라고. 그죠? 그래서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고 거짓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된다.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한 not P가 만약에 거짓이면 원래 명제 P는 참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명제의 부정을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부정을 했던 새로운 어떤 명제가 거짓이네? 그럼 원래 명제는 참이었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규律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 규律법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한 이 명제의 부정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죠? 이 명제의 부정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그걸 안 배우고 규律법을 하려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긴 명제 부정을 어떻게 하죠? 이게 문제가 됐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녹여낼 것인가?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명제의 부정을 거짓임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이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모순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 이렇게 했더니 아니잖아, 뭐 이런 거. 확실히 틀렸네, 거짓. 아니면 모순이야, 이건 불가능해, 뭐 이런 거. 이게 있을 수 없어. 딱 나와버리면 그럼 이거 틀린 명제야. 있을 수 없으니까 틀린 명제지.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규律법이라고 해요. 물론 또 이런 거 말고 수학적 균화법이라고 하는 증명법도 있는데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또 나중에 이제 좀 우리가 다루게 돼요. 수열이라는 걸 공부하면 또 수학적 균화법이라는 증명법을 또 공부하게 되는데 그건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자, 이제 규律법이에요. 그래서 자, 규律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요거 뭐 학교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면 또는 학교 시험에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뭐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2라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규律법으로 증명하시오. 서술형으로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고 선생님 교재에서는 뭐 필수 예제 선생님 3번에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먼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규律법이라고 하는 건 자, 이 명제를 P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not P, 즉 루트 3은 유리수이다. not P를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이렇게 놓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이건 틀렸어. 말이 안 돼. 이러면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증명을 해보려는 거예요. 루트 3 유리수이다라는 이 명제가 not P라고 했지만 하여튼 이걸 신경 쓰지 말고 얘를 이거라고 하고 이거를 증명이라는 걸 해보자고. 증명이라는 걸 해보려고 했더니 아예 안 되는데 뭐 증명 안 돼. 이건 불가능. 이렇게 되면 증명이커녕 안 된다는 걸 보이는 거죠.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에 모순이 생기는가 보자. 자, 우리 유리수의 정의 쌤이 아까 얘기했었어요.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라 그랬죠. 그래? 그러면 루트 3을 이렇게 놓으면 어때? m분의 n이라고. 여기에서 m은 0이 아니어야 되죠. 그 다음에 mn은 서로 소야 돼요. 서로 소인 정수이어야 돼요. 그죠? 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mn은 서로 소인
정수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왜 서로소라고 하냐면 얘가 만약에 뭐 2분의 6 이런 거면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이건 3 돼버리잖아요. 이건 정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소인 정수다 이렇게 놓잔 말이죠.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정수는 아니니까, 그지? 정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이걸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를요 제곱한 것이 얘가 3의 배수잖아요. 이것이면 이것도 이제 시어렘 정리 이론인데 이것이면 A는 3의 배수이다. 뭐 이거 는이라고 할게. A제곱이 뭐 A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 A는 반드시 3의 배수이다. 이걸 중학교 때 이거를 좀 아마 공부했을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어떤 수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 안에 있는 A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있어. 이제 이걸 유리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까? 증명하는 거야,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상관없죠. 둘이 같으니까 양수 얘랑 얘랑 같을 때 제곱해도 같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이쯤은 n제곱은 3배의 m제곱이다. 자, m이 정수예요. 정수인데 3의 배수죠. 그러면 n제곱은 얘는 3의 배수. 그러므로 n은 3의 배수이다. 자, mn은 서로수인 정수라고 했는데 그 n은 3의 배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n은 3의 배수의 꼴로 표현할 때. 그래서 이때 n을 3k라 하자. 여기서 k는 k는 정수. 그러면 3k라 하자. n을 3의 배수의 꼴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k는 정수로 놓고, 자, 그럼 n을 3k라고 했잖아. 이 3k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k가 정수꼴로.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고. 집어넣어 보니까 뭐가 되냐면 9k 제곱은 3배의 m제곱.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요. 나눠주면 m제곱은 3k 제곱. 뭐야? m제곱도 3의 배수잖아요. k가 정수니까. 제곱해도 정수. 그러니까 3 곱하기 정수니까 m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러므로 n도 3의 배수이다. 여기다 있을게. 그러므로 m은 3의 배수이다. 자, 봐봐. 근데 n의 3의 배수라고 그랬고 m도 3의 배수잖아. 그럼 문제가 생겼네. 뭐? 아까 mn은 서로 소인 정수라 그랬는데 n이 3의 배수, m도 3의 배수네요. 그러니까 서로 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더라. 그러므로 얘는 거짓이더라.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더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규律법이다라고 해요. 자, 내가 부정인 명제를 만들어 놨더니 걔가 거짓이야. 말이 안 돼. 그거는 뭐 틀렸어. 이 말은 틀렸어. 야, 정확하게. 증명을 못해가 아니라 못해면 모르는 거잖아. 근데 명확하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얘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쭉쭉 썼는데 여러분들 교재 풀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정서에서 여기 서술형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규律법에서 이제 어려운 게 얘가 아니라 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P이면 Q이다 꼴의 규律법을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사실 지금 하는 요 파트의 강의는 많은 선생님들도 좀 같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이긴 해요. 선생님도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생긴 꼴의 부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해결하면 끝나더라고요. P, Q. 자, 얘 진리집합 이거고 얘 진리집합 이겁니다. 이런 관계를 갖죠. P이면 Q이다가 참인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P를 만족하는 모든 X는
Q에 속한다 이거잖아요. 참이죠 지금.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요 그림의 모양이면 얘가 참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참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저는 분명히 P면 Q에다가 참이라 그랬는데 이런 모양인데 이게 아니래. 그럼 뭐예요? P면 P에 있는 모든 애들은 여기에 속한다는 거야.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애들은 우리 학교에 속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거짓말 만들려면 어떻게 돼? 지금 이 교실에 우리 교실에 있는 우리 교실에 다 얼굴 뭐냐 얘네들은 우리 학교 학생이다. 일반적으로 참이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말 되려면 이 교실 안에 다른 학교 애가 살짝 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럼 거짓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우리 학교 학생이다. 이거 틀렸잖아. 전부 다일 필요도 한두 명만이라도 다른 학교 학생이 와서 있으면 요 교실에 있는 애들은 우리 학교 학생이다. 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학교 틀렸잖아. 즉 여기에서 요 P가 살짝만 요렇게 삐져나가 있으면 P가 요까지 요게 아니라 요렇게 즉 봐라 여기 있는 애는 여기 안 들어가잖아. P이긴 한데 요까지 P인데 P는 P 있는데 Q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거짓이잖아. 그죠? 그래요. 어떤 명제를 거짓 명제로 만드는 방법은 P에 있는 어떤 애 하나라도 Q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이면 Q가 참이 됐다라는 얘기는요. 여기에 있는 모든 X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건데 이것의 부정은 여기에 있는 어떤 P는 Q에 속하지 어떤 P의 원소 하나는 Q에 들어가지 않는다. P를 만족하는 어떤 애는 Q가 아니다. not Q이다 이거예요. 응? Q에 들어가지. 얘는 Q에 들어가지 않. 그러니까 모든 P가 Q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정이 되려면 어떤 애 하나는 Q에 들어가지 않아요. not Q에 있어요. 이 바깥에 있어요. 라고 하면 원래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명제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할 때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 그러면 P에 있는 어떤 애는 Q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어떤 P는 Q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 명제의 부정이 되고 그것을 증명하면 그것을 보이면 얘가 어떤 애는 여기에 들어가요 하면은 얘가 만약에 보이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없어. 어떤 P는 Q에 있어 라고 했더니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렇진 않아. 그런 애 없어.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나? 아까 교실로 들어갑니다. 우리 반 교실이 있어요. 우리 반 교실 학생. 우리 반 지금 교실에 몇 명이 앉아 있어 막. 얘네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 학생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참이라고 하려면 얘네들 다 물어보면 야 너 학생증 갖고 와봐. 우리 학교 나왔네. 그러면 끝나는잖아. 근데 이 명제의 부정은 누군가 거짓을 내는 거야. 거짓말. 선생님 이 중에 아닌 애가 있어요. 이러냐. 아닌 애가 있어요. 아닌 애가 여기 우리 교실에 있지만 우리 학교 학생 아닌 애가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지. 거짓을 얘기한 거야. 원래 명제 참이었다면 이렇게 거짓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거짓이 아니거든 이러면 되는 거죠. 거짓 명제. 어떤 P는 not Q에 있거든요 하고 얘가 아니거든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으면 돼? 너 분명히 여기에 우리 학교 아닌 애가 있다 그랬지? 학생증 다 갖고 와봐. 맞네. 다우리. 네 말이 틀렸잖아. 무슨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다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규리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어떤 명제의 거짓, 조건, P, Q 두 조건의 조건 명제의 거짓은 일반적으로 이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에게 속한다는 이 말을 증명하고 싶을 때 이것에 부정을 해주면 어떤 애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라고 일단 해놓고 그 말이 안 돼. 어떤 애는 우리 학교 학생 아니에요 해놓고 조사해봤더니 에이씨 틀렸잖아. 아니잖아. 모순이잖아. 네 말이 틀렸잖아. 네 말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말이 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 어떤 x가 홀수이면 홀자가 참 그렇다. 홀수이면 x제곱도 홀수이다. 명제예요. 그죠?
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참인 걸 증명하래. 그러니까 증명하라 그랬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참이라는 거지. 참이라는 건데, 자, 얘가 참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명제에 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x가 홀수이면이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애가 있어요. 홀수. 그지? 얘를 제곱한 애가 다 홀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홀수 중에서 어떤 애는 모든 홀수가 아니라 이 중에 어떤 홀수는 이렇게 돼요. 어떤 홀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떤 홀수는 x제곱이 홀수가 아니다. 자, 지금 자연 x를 그래 하자. x제곱이 어떤 홀수는 x제곱 했을 때 홀수가 어떤 홀수 x는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홀수 x는 x제곱이 제곱했을 때 홀수가 아니다. 이 말이 에이 말도 안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자, 어떤 홀수라 그랬으니까 x를 어떻게 하나? x는 홀수라 그랬으니까 2a 빼기 1이라고 하자. a는 자연수예요? 그러면 x제곱을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짝수 2로 묶어내려 그래. 2a 제곱 마이너스 2a 이것도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이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잖아. 자, x제곱이 어떤 놈이라도 어떤 애도 누가 됐더라도 어떤 애가 있다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된다. 홀수가 아니라며. 홀수가 되는데? 아니 안 되잖아. 아니잖아. 틀렸어. 이 말은 모순이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야.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는 규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명제에 부정을 해야 규리법을 우리로 증명할 수 있는데 부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거이다 하면 이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 명제 P이면 Q이다 꾸리면 이 중에 어떤 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이걸 증명하면 된다. 그게 바로 규류법이다라는 겁니다. 규류법이란 명제 P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의 부정, not P가 거짓임을 보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ot P가 거짓이면 P가 참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제의 부정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야, 말도 안 돼, 틀렸거든. 그러니까 거짓이야.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방법을 규류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이번 간단하게 그냥 내용 이론인데요. 대우를 이용하여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에 대우인 명제 not Q이면 not P가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규리법입니다. 명제 P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에 그 명제를 하자? 부정하자는 거죠. 부정 not P가 뭐임을? 거짓임을, 말이 안 됨을, 모순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여서 원래의 명제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짠. 자, 또 말을 안 들어요. 짠. 자, 필수 예제. 삼각형 ABC 세 내각이 합이 180도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그냥 이거를 이 형태를 다루는 교과서도 있고 안 다루는 교과서도 있어서 선생님은 했어요. 이제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간접 증명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증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가정입니다. 문제에서 줬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임을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세 내각이 있어야 되니까 각 ABC를 삼각형 ABC의 세 개 내각이라고 하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고 요 각 ABC라고 하자. 자, 결론이 뭐냐면 그 세 각의 합이 180도임을 보이자는 거죠.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이제 얘가 증명이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명은 가정과 결론을 써놓고 이것을 통해서 얘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변시 연장선 위의 점 D를 잡고 꼭지점 C에서 평행선을 걷죠. 지금 보면 꼭지점 C에서 무엇에 평행하도록 반직선 C2를 걷다. 딱 봐도 AB랑, 그죠? 변 AB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요 각 A랑
뭐랑 같아서 억각이래. 뭐랑? 이거죠. 각 A, C, E랑 얘네 둘이 우린 억각이다라고. 그래서 얘는 얘랑 같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각 B는 각 E, C, D 요거랑 요거랑 무슨 각이라 그래요? 이거를 우린 서로 동의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랑 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 쓰면 안 써도 이제 말로 다 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더하기 이건 뭐야? 180도 아니에요. 이게 평각이니까. 근데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결론은 이거 더하기 이것도 180도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얘는 이것과 똑같은데 얘가 평각이니까 180도니까 세 내각의 크기합은 180도.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 이거가 일반적인 직접 증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우를 이용하는 거 하나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대우 이용하는 거 아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명제 자체에 P, Q에 부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우로 하면 유리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자, 이거 대우, 얘가 P, 얘가 Q라고 할 때 우리는 not P이다가 참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not Q는 뭐야? 이거의 부정. 그러면 A는 1 또는 대신에 2고 B는 1이면 A, B가 1이냐 이거의 부정. 보니까 둘 다 1이면 곱해서 1이죠? 얘가 참이네. 그러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증명법, 크게 중요한 것, 대우를 이용할 것과 기류법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증명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근데 학교 시험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한번 천천히 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안 돼가지고요. 선생님이 아까 잠깐 갔다 오느라고 안경도 놓고 왔어요. 자, 다음 시간에 정신 차리고 준비해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